행복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찾아가는 목적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매일 주고받는 말 한마디와 대화 속에 숨어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성숙기에 접어든 시니어분들에게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수십 년간의 연구와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화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행복한 대화의 첫 번째 비밀은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려 85년 동안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생을 추적한 이 연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좋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관계의 핵심은 바로 대화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나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가 강조한 대화의 기술 중 하나는 반응의 방식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상대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를 적극적 건설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손주가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래, 잘 됐네라고 짧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우셨겠어요? 라며 상대의 기쁨에 구체적으로 동참합니다. 이런 대화 습관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본인의 뇌에서도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출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은 경청의 밀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화를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기다릴 줄 압니다. 이를 정서적 마중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고 나서 약 2초 정도의 여유를 두는 습관은 내가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할 때 가르치려 하기보다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입니다. 심리학계에서 유명한 로사다 비율에 따르면 한 번의 부정적인 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최소 3번 이상의 긍정적인 표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대화를 관찰해보면 비판이나 불평보다는 감사와 칭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라는 불평 대신 "오늘 햇살이 참 좋아서 빨래가 잘 마르겠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낙천주의가 아니라 내 뇌의 회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훈련시키는 고도의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나 전달법의 사용입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서운한 점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라고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비난은 방어 기제를 불러일으키지만 감정의 공유는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이 습관은 오랜 세월 쌓인 관계의 앙금을 녹이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다섯 번째는 질문의 힘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마침표보다 물음표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취조하듯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치관과 경험을 존중하는 열린 질문입니다. "요즘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혹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같은 질문은 대화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소소함에 집중하는 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먹은 맛있는 식사, 산책길에 만난 예쁜 꽃, 새로 시작한 취미 생활처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대화는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만 현재를 나누는 대화는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일곱 번째는 침묵의 활용입니다. 대화 중에 잠시 흐르는 정막을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억지로 대화의 빈틈을 메우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나누는 짧은 감탄사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침묵을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행복한 관계의 증거입니다. 여덟 번째는 비교하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다른 집 자식 이야기, 다른 친구의 재산 이야기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 대화의 온도는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와 삶의 궤적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얻는 우월감은 유통기한이 짧지만 나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대화의 화살표를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9번째는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습관입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도 그냥 내뱉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 전화를 반갑게 받아줘서 참 고마웠어라든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덕분에 힘이 나네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입니다. 구체적인 감사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긍정 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만이 강조한 행복 증진의 핵심 비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유머와 여유입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스스로를 희화화할 줄 알고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꿀 줄 아는 능력은 시니어의 품격이자 행복의 척도입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허허 웃으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여유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본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춰줍니다. 웃음은 대화의 윤활유이며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습관들은 사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질문을 건네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작은 일에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화 습관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 전체의 색깔이 바뀝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바로 그 대화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습관들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오후에 만나는 분에게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대화가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평소 본인의 대화 습관 중 가장 바꾸고 싶은 부분이나 혹은 주변에 이런 대화 습관을 가진 좋은 분이 계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분에 대한 감사함을 오늘 직접 전해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